낡은 수첩 한 페이지에 적힌 문장 하나가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를 바꿔놓았습니다. 20해 전 헤어졌던 두 아이가 다시 제 곁으로 왔을 때 저는 남편의 마음까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. 흔쾌히 받아준 줄로만 알았던 그 대답, 사실은 무엇을 감추고 있었을까요? 장례식장 복도에서 20해 만에 두 아이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. 큰아이는 나를 알아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고 작은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. 엄마, 저희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? 그 한마디에 저는 20해 동안 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이야기는 20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아들과 딸의 친권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.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무너져 있던 저와 달리 전 남편은 이미 새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법원은 아이들이 아빠와 사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저는 그저 한 달에 한 번, 2시간 남짓 아이들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요.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만남조차 점점 줄어들었습니다. 새엄마가 생기고 아이들 학교가 바뀌고 서로의 생활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. 저는 그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. 제가 자꾸 흔들면 아이들이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. 그 상실감 속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. 남편은 저의 지난 이야기를 알면서도 담담히 받아주었고 몇 해 뒤 우리는 늦둥이 딸을 얻었습니다. 저는 그렇게 다시 평범한 행복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. 두고 온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은 명절 즈음이면 문득 올라왔다가도 금세 눌러버리는 감정이 되었지요. 이미 남의 자식이 되어버린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게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전 남편의 부고를 전해 들었습니다.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했어요. 저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20해 만에 두 아이를 마주한 겁니다. 큰아이는 25, 작은아이는 23이 되어 있었습니다. 아빠를 잃고 갈 곳을 잃은 두 아이는 저에게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새엄마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가 소원했다고 했어요. 집으로 돌아오는 길, 저는 한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. 지금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두고 온 아이들을 이번에도 외면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 자꾸 부딪혔거든요.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. 혹시라도 남편이 부담스러워하면 저는 또다시 아이들을 놓아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. 며칠 뒤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.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어요.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다 듣고도 한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. 침묵 끝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. 당신 아이들이면 내 아이들이기도 하지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부터 났습니다.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우리 딸에게도 오빠와 언니가 생기는 거라고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해주었어요. 저는 그날 밤 20해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두 아이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큰 방을 아들에게 내주고 작은 방을 딸과 함께 꾸몄어요. 늦둥이 딸은 언니 오빠가 생겼다며 좋아라 했고 저는 이제야 온전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착각까지 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뎠습니다. 큰아이는 며칠씩 방문을 걸어 잠갔고 밥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. 작은아이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정작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. 20해라는 시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고리였던 겁니다. 한 번은 늦둥이 딸이 오빠 방에 들어갔다가
울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. 오빠가 내가 뭔데 여기 들어오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. 저는 그날 밤 아들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.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.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조급해하지 말라고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다독임 속에서 남편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.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다가도 삼키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어요.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남편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. 정리하다가 서랍 밑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무심코 펼쳐본 페이지에 낯선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.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? 내 딸에게 불공평한 일은 아닐까? 날짜를 보니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그날 밤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. 저는 그 수첩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그날 밤 흔쾌히 대답해준 남편의 말이 사실은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. 저는 그 수첩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. 남편에게 받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. 대신 그날 이후로 남편을 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. 그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그저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자기 몫의 불안을 삼키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던 겁니다. 그로부터 얼마 뒤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. 아들이 방 청소를 하다가 그 수첩을 발견한 것입니다. 저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. 아들이 며칠간 유난히 조용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페이지를 읽었던 것이었어요.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처음으로 먼저 식탁에 나와 앉았습니다. 그리고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아저씨도 쉽지 않으셨겠어요.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괜찮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. 쉽지는 않았지. 근데 지금은 안 받아들였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. 그 한마디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. 저는 그 순간 아들이 그동안 마음을 닫았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. 아이는 자신이 이 집에서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니라 떠맡겨진 짐일까봐 두려웠던 겁니다. 그런데 그 수첩 속 문장이 오히려 아이에게 이 환대가 당연함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알려준 셈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조금씩, 아주 조금씩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. 아들은 저녁마다 식탁에 나와 앉았고 딸은 늦둥이 동생의 숙제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.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아이들의 시험날이면 은근슬쩍 먼저 물어보곤 했어요.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.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작은아이도 원하던 학교에 합격했습니다. 명절이면 5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 되었습니다. 얼마 전 남편이 새 아이를 나란히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셋 다 내 자식이다. 누가 낳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.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그 수첩 속 흔들리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. 완벽해서 가족이 된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매일 다시 선택했기 때문에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. 지금도 가끔 그 수첩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굳이 찾아보지 않습니다. 그날의 망설임까지도 우리 가족을 만든 하나의 조각이었다는 걸 아니까요.